이제 공명첩을 사가지고 가설 당상관이 된 사람들이 몰락 양반의 족보를 사서 이제 신향으로서 행세를 하게 돼요. 여기에서 그 매보, 족보 매매 행위는 굉장히 그 시족사의 중요한 부분이죠. 뭐 공명첩 사가지고 자기가 양반 행세하는 거야 뭐 그렇다겠지만은, 족보를 사고 팔아서 그걸 통해서 신분을 세탁하는 행위는 시족사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족보를 샀다 하더라도 한번 사고 그만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족보를 사가지고 그 산 족보를 가지고 자기가 양반이라 해가지고 벼슬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종중에 편입을 해서 첨간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향은 원래 이 향족이란 건 시골의 토착 양반을 말하는 건데, 상민이 이제 공명첩을 사갖고 양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몰락 양반한테 족보를 사서 자기 신분을 세탁을 해요. 족보를 샀다는 얘기는 자기 성과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는 저 사람 이름이 원래 이름이 김개똥인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이소똥이라고 족보에다가 사서 했다 해서 거기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양반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향과 신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보는, 원래 족보는 양반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예요. 그러니까 족보에 적힌 이름으로 신분 세탁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김개똥인데 족보에 있는 최소똥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문 전체를 이렇게 세탁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식구가 10명이 있는데 그 가문 전체를 놓고 보면 뭐 수십 명, 30명이야. 그럼 30명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10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가문 전체를 세탁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매보는, 이 매보를 이용해서 종중에 편입해야 비로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중부에 첨간을 하지 못하면 해프닝에 불과해요. 첨간이라는 것은 새로 간행되는 족보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첨부된다 얘기예요. 그걸 못하면 한 번에 해프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도 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종중부에 편입을 못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한 번에 해프닝인 거죠. 정조실록 12년 1788년 1월 22일에는 양반 가문 족보에 첨간하고 관청에 뇌물을 주어 첩지를 산 사람을 찾아내어 성명을 기록해 승정원으로 보내면은 유사에게 내려서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도록 하겠다. 족보를 사가지고 그걸로 첨간을 해서 배설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에서 그걸 단속을 하는 거죠. 매보를 해서 첨간을 하기까지를 살펴보면은 1단계로 이제 몰락 양반한테 족보를 사야죠. 그럼 이제 매보가 되는 거죠. 2단계로 종중에 편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단계로 이제 종중에서 족보를 중수할 때 그 종중부 중수에 첨간을 해. 자기 이름을 써넣어야 돼요. 이렇게 3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 중수부에 첨간을 못하면은 일회성 해프닝에 불과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매보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대종중이 있어요. 이 대종중에서 족보를 발행하죠. 근데 대종중은 여러 개의 그 종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의 종중은 여러 개의 문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중에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모여서 문중이 되고, 문중이 모여서 종중이 되고, 종중이 모여 대종중이 되어 있는데, 이 가정은 증조부가 가장이에요. 증조부 밑에 조부가 여러 명 있고, 또 조부 밑에 숙질,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 학렬이 또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조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정이 구성돼. 옛날 조선시대 가정은 굉장히 큰 대가족이에요. 가정 하나가 뭐 수십 명씩 이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족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대개 문중이 가지고 있어요.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개 문중의 한 부, 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 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족보를 사려면은, 매보를 하려면은 이 문중 전체를 매수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가정 하나만 해도 수십 명, 문중으로 하면 100명도 넘는 인원인데 그걸 다 매수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수백 명 중에는 돈을 준다 해서 족보를 팔겠다는 것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 문중에서도 이 문중을 알아. 여기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중 하나, 이 한 계열만을 위조를 해서 내 이름을 여기다 써놓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써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내 이름을 써놓는다 해도 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야반도주를 하게 돼요. 족보를 팔아먹은 사람도 이 사람들한테 맞아 죽게 되니까 야반도주를 하고, 산 사람도 여기 있으면서 해봤자 안 되니까 야반도주를 해서 딴 데 가서 이제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중에 편입을 하려면은 그 산 족보를 가지고 대종중을 찾아가서 편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매보를 족보로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문중 사람이 대종중을 찾아와서 어느 놈이 우리 집 족보로 사갔어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래 안 한다 하더라도 인접 문중 사람이 그 문중의 그 족보를 누가 사갔다 뭐 이래 되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들을 다 설득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종중에서는 이 매보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단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종중이 매보를 단속하고 하는 데서도 이런 모든 난관을 뚫고 이제 대종중에 편입을 하면은 성공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문중과 인접 문중을 설득하는 거예요. 대체로 자기 문중과 인접 문중만 설득이 되면은 그때 가서는 뭐 대종중도 뭐 그쪽 문중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 주겠죠. 이게 최대 난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수부에 첨가를 하는데, 이제 대종중에 편입이 됐으면 중수부를 만들 때 정식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자를 만들어 정식으로 제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인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첨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종중에 편입하는 걸 막지 못하면은 첨간은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첨간이 되느냐 마느냐는 종중에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 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중 편입이 아까 봤듯이 결코 용이한 과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매보에서의 난관은, 매보에 첨간하는 행위는 범죄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률로 단속을 해요. 그리고 대종중에서도 단속을 하는데, 그 당시는 대종중이 그 사형, 개인적으로 형을, 지금이야 뭐 종중에서 사형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죄가 되는데, 그 당시는 대종중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자기와 가까운 문중하고 종중을 설득하는 이게 최대 관건. 이것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종실록 1년 1864년 12월 19일에는 선정관에 청거된 김종협은 일찍이 부장으로 청거되었던 사람입니다. 지역 명문 후손이라고 족보를 위조해 청거 순서를 뛰어넘은 재상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족보를 사서 첨간을 했는 거예요. 그랬다 들키는 거죠.
명을 내리시어 추천자 명단에서 삭제하시고 형조로 넘겨서 법대로 처벌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에서도 이제 그 종중보 첨가를 단속을 했어요. 이제 매보의 활용을 보면은 족보는 양반의 신분증명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직에 청거되거나 과거를 보는데 이 매보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그걸 단속하고 이게 탄로가 나면 처벌을 하게 되는 범죄 행위예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 소수는 이제 매보를 이용해서 폐설에 진출을 했다가 들킨 사례가 많이 있어요. 고종실록 5년 1868년 3월 22일에는 이번에 종과에서 정시문과를 응시한 이 몽제는, 이 종과라는 게 뭐냐면은 종실, 왕실 사람들만 보는 과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주이시만 보는 과거죠. 세계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가계와 소목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족보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무과에 응시한 이득봉, 이재수, 이시영, 이문욱 등도 애당초 족보에는 올라 있지도 않았는데도 아무 어려움 없이 과거에 응시했다. 그러니까 족보를 가지고 이제 그 과거 응시자들의 혈통을 체크해 보는데 해보니까 족보에 없는 사람이 막 있는 거예요. 종과는 이제 왕실 정친만 응시하는 족보죠. 왕실 인원이, 왕실 종친이 아닌 일반인 과거도 사조를 기록하고 이걸 족보에서 다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서 매보라는 게 탄로가 나면은 내가 산 매보에 내 이름을 글이 썼는데 그 사조를 비교하는 그 관청에 가지고 있는 족보하고 어긋나면은 법률로 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보를 통해 폐설해 오는 경우는 아마 극소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보는 엄연한 족보 투탁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을 위조한 거죠. 폐륜 행위죠. 그리고 이제 국가와 종중에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종중부에 첨가를 못하면 일회성 해프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첨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종중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검증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종중이 그냥 대충 검증하고 말았으면은 그 남우성 씨가 거기 들어와서 뭐 첨가하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상 그 신향과 매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개화와 갑오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화와 갑오개혁은 개인 중심의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무렵이 되면은 뭐 매관매직이나 또 매관매직으로 벼슬을 산 사람들이 가렴주구를 하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막 밀란이 일어나고 말하자면 난세로 접어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외세가 침략에 들어옴으로 해서 이렇게 막 난세로 접어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외세가 침략해 오죠. 그러나 외세에 의해서 억지로 개혁을 하는 게 그 갑오개혁이에요. 그 갑오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